좋아요, 구독! 자, 이제 저와 함께 손절가를 잡는 기준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4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손절가를 잡는 방법 4가지예요.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본인이 생각할 때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나는 금액 기준으로 손절가를 정한다. 나는 이 돈에서 얼마 이상 정도는 얼마까지 나는 잃고 싶어. 이런 계산을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손절을 맞추셔도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매뉴얼 4가지예요. 그러니까 재량껏 그리고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는 하모닉의 구성 요소인 X, A, B, C, D 점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되돌림 패턴에서 굉장히 이런 기준이 많이 적용되고요. 예를 들면 왼쪽에 보이시는 배 패턴, 그리고 618과 786을 갖는 가틀리 패턴, 이런 경우에서는 X, A, B, C, D 중에 이 X점을 손절가로 정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지금 이 차트에서 보면 그게 어느 뜻이냐면 우리가 다우 이론이라는 게 또 있죠. 그렇죠? 고점 저점을 계속 높이느냐, 계속 낮추느냐, 그걸 가지고 추세를 판별하는 거죠. 계단을 한 계단씩 차곡차곡 내려갔다가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X점을 잡는 기준은 바로 이거죠. 내가 여기서 하락의 베팅을 하는데 하락을 하려면 고점을 높이면 안 된다. 고점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이전 고점인 X점에 바로 손절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리는 그런 바탕이고 대표적으로 되돌림 패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확장 패턴에서는 D점을 사용합니다. D점. 확장 패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 패턴에 다음 피보나치 레벨 조금 더 여유를 준다라고 했을 때 확장 패턴이 굉장히 다음 범위까지가 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 캔들 터미널파가 완료가 되었을 때 나는 여기가 이 D점이 패턴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패턴의 완료 지점인 D점 바로 위에다가 스탑을 거는 거죠. 굉장히 타이트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언제나 손실을 또 적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2번, 3번, 4번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레버리지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금액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손실을 봐야 할 것인지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모닉의 구성요소 D점에다가 손절가를 잡는 D점보다 살짝 위 정도의 손절가를 두는 이런 전략이 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틀리 패턴 같은 경우도 는 또 조금 달라요. 가틀리 패턴이 만약에 D점이 0.786이라고 했을 때 0.786의 다음은 886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피보나치가 886인데 여기에서 786 이런 데 걸지 않고 1에다 걸게 되는 거잖아요. X점에다 거는 거는. 그래서 좀 다소 높은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고점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이죠. 고점 또는 이전 저점이 되겠죠. 첫 번째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스탑 설정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두 번째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또 딱히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피보나치 비율 1개나 2개 뒤에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차트에다가 피보나치 비율을 함께
재어왔어요. 지금 현재 왼쪽에 보이시는 차트는요. 이 구간이 지금 1.618 피보나치 비율 구간입니다. 1.618을 스탑으로 잡아도 되지만요. 이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나는, 왜냐하면 얘가 약간 찍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르게 빨리 진입을 하길 원하신다면 보통은 이 내가 패턴 완료라고 생각했던 그 캔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전하고 기준이 명확하고 타이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좋은 극점을 잡기에는 좀 늦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굉장히 일찍 진입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약간 치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내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긴 할 건데 일단 스탑이 너무 조금 치고 다시 내려가면 스탑 헌팅 당하지 않기 위해 이 전략을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1.618이라면 그 위의 피보나치인 이 정도의 스탑을 거는 그런 방법입니다. 피보나치 비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예시도 살펴볼게요. 다음 예시는 확장 패턴이 아닌 되돌림 패턴에서 어떻게 또 구현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 패턴이라고 하면 0.886짜리를 예상 반전 영역으로 계획을 세워놓고는 합니다. 우리가 왼쪽의 이 확장 패턴에서는 피보나치 1개 뒤를 세웠다면 되돌림 패턴에서는 보통 2개 정도를 세워요. 예를 들면 886이면 1이 아닌 1.13보다 조금 크게, 이게 1보다 1.13이 좀 더 많이 사용되는 보편적인 손절가 기준이에요. 마치 가틀리 패턴이 0.786 다음이 아닌 886이 아닌 1을 손절가로 조금 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돌림 패턴들은 기본적인 이런 지침으로는 피보나치 2개 정도를 사용하고 확장 패턴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비율 1개 정도를 여유분으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배 패턴도 피보나치 비율 1개나 2개, 둘 다 할 수도 있죠. X점의 손절을 잡았다면요. 그런데 피보나치 비율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세워놓는 그런 지침에 의하면 피보나치 2개인 1.13보다 조금 크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마다 조금 다르고 벌써 1번, 2번만 해도 그럼 뭐야 손절을 하는데 1에도 해도 되고 1.13에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개개인의 조건에 맞게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게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피보나치 1개와 2개 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위반이란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손절가를 거는 이유가 뭐죠? 손절가를 거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서 반전을 생각했지만 반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고 패턴이라는 것, 언제나 차트 흐름상 과거의 역사를 보고 이걸 토대로 생각한 미래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분법적인 사고를 피하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대처를 해야 해요. 그래서 패턴이 이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패턴이 성공했느냐, 그리고 성공의 반대말은 뭐죠? 성공과 실패가 되겠죠. 그렇죠? 성공과 실패. 우리는 보통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이 하모닉 패턴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 이 미국 시장에서 보통으로 사용되는 말은 패턴이 있을 때 패턴이 무효화됐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성공 또는 실패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패 뭐죠? fail이죠, fail. 그러면 패턴 fail.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패턴 fail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패턴이 invalidate 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 ed를 붙일 수 있죠, 과거니까. 그래서 invalidation.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무효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성공 아니면 실패. 그런데 실질적으로 패턴 fail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무효화를 뜻하는 invalidate, invalidation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패턴이 뭐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냐면 패턴이 있잖아요. 하모닉 패턴. 그렇죠? 이 패턴은 식별의 영역이에요. 이거 패턴 아닙니까? 야, 여기서 패턴 이거 배 패턴 아닌 거 아니에요? 배 패턴에서 반전 안 했어. 그러면 배 패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엔 보통 다들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린 패턴 성공 아니면 패턴 실패라고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패턴은 식별의 영역이고 이거는 왁구가 구조가 맞으면 구조가 규격에 맞으면 얘는 패턴인 거예요. 이 패턴을 놓고 우리는 이 패턴이 잘 반전할 것이냐 아니면 무효화될 것이냐를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하모닉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나왔을 때 패턴 실패예요? 패턴 성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그냥 부르기 쉬우니까 성공의 반대말이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라는 저의 의견이에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패턴 실패가 아닌 원래는 이 패턴이 무효화되는 전략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설정하는 4가지 전략 중에 3번과 4번 이 2가지가 이 무효화 전략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략 2가지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 전략을 사용하는 이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스카카니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고안한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전략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말만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째 시작할게요. 터미널 바를 기준으로 삼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터미널 바에 대해서 배웠어요. 터미널 바는 뭐죠? 패턴의 성공 또는 실패를 가로짓는 어떤 기준, 측정의 기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손절가 전략을 당연히 세워볼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이 터미널 바 몸통을 가지고 아니면 꼬리까지 이 터미널 바의 크기를 가지고 기준을 삼고 생각하고 정하는 전략이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무효화 전략이죠. 그렇죠? 무효화 전략. 그것은 뭐냐면요.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이용해요. 근데 피보나치 되돌림 툴로 되돌림을 재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잽니다. 확장. 1.13에서 1.618 확장 구간을 최대 허용치로 두는 거예요. 확장 구간의 가격대를 계산을 해서 그만큼을 최대 허용치로 두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예시 살펴볼게요. 이 예시로 보았을 때 얘가 이 터미널 바예요. 지금 이 XA 값을 포함하고 있는 막대이고요. 여기에서 이 캔들이 앞에 긴 음봉보다는 여기가 좀 더 반전 신호에 가까운 캔들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터미널 바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후로 1개, 2개, 3개가 너무나 잘 반전을 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이 포지션 들어가는 즉시 이미 우리의 손실 계획은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스탑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합니다. 얘가 이미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게 사고 났을 때 늑장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늑장 대응. 늑장 대응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계획을 세우고 빠른 대응을 위해서 진입하는 동시에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야 하고 들어가는 상품군의 위험성에 따라서 더욱더 빠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터미널 바를 기준으로 얘가 이만큼이 0부터 1이다 라고 두는 거예요. 이 터미널 바의 크기를. 그래서 이 크기를 두고 이거의 1.13은 최소한의 기준, 그리고 최대는 1.618의 크기이다로 한번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